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신의 기사단 샹크스 대 혁명군 드래곤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83화에서는 아주 엄청난 떡밥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신의 기사단입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도 엄청난 떡밥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건 신의 기사단의 멤버입니다. 몽키디 드래곤은 혁명군이 세계정부와의 진짜 싸움을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고 나서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나오죠. 그런데 신의 기사단에서는 샹크스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혹자들은 이자가 샹크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신의 기사단은 샹크스와 비슷한 체형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샹크스와 검 위치도 같으며 샹크스와 검 모양도 비슷합니다. 분명한 건 레벨리에서 샹크스가 오로선과 내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 만큼 이자가 샹크스와 관련된 인물인 건 매우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진 신의 기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샹크스다. 두 번째, 샹크스의 쌍둥이 혹은 샹크스의 클론이다. 분명한 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신의 기사단에서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진 자가 진짜 샹크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신의 기사단이 진짜 샹크스라면 레벨리에서 오로선과 내통하고 있던 건 역시 진짜 샹크스일 겁니다. 즉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기 때문에 천룡인의 최고인 오로성이 샹크스에게 시간을 내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샹크스는 세계정부의 수하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샹크스가 세계정부의 수하여도 세계정부에 잠입한 스파이지 흑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샹크스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조이보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얻었고 이 열매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항해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물론 루피가 그 열매를 먹어버렸지만 사람 열매 모델 니카가 루피를 선택했다 생각하며 샹크스는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은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샹크스가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오피셜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샹크스의 행적은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실예로 샹크스는 흰 수염을 만나 에이스가 검은 수염과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샹크스는 에이스가 검은 수염한테 패배할 걸 짐작했고 에이스의 패배는 정상결정까지 간다는 걸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흰수염이 승리하며 해군의 몰락, 해군이 승리하면 흰수염의 몰락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며 세계의 혼란까지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에이스가 티치를 쫓지 않도록 흰수염에게 부탁했던 거죠. 또 다른 실예로는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난입하려던 카이도를 막았습니다. 앞에 흰수염과 같은 예로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난입했다면 흰수염과 카이도가 승리해 해군이 몰락하든 흰수염과 카이도가 패배해 해군 본부가 승리해 사왕이 몰락하든 세계의 균형은 무너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왜 샹크스는 균형을 지키고 있던 걸까요? 저는 샹크스가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세상의 균형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갔다 오며 모든 걸 알게 된 오뎅은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샹크스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뎅처럼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고대 왕국의 의지를 다시 이어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즉 샹크스는 무조건 선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역 샹크스는 악당 세계정부를 위해 일하는 신의 기사단인 척 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샹크스의 배신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표지를 통해 많은 떡밥을 남겨놓습니다. 대표적인 실예가 미래의 상황 떡밥을 남겨놓은 24권이겠죠. 이러한 비슷한 예로 배신 떡밥이 있는데 원피스 70권을 보시면 아프만 혼자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지길 키드와 호킨스와 동맹을 맺었던 아프는 사실은 카이도의 수하였으며 아프는 키드와 호킨스를 카이도에게 바친 배신자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원피스 76권을 보면 칸주로는 아프처럼 혼자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밝혀지길 이후 칸주로는 오뎅의 수하인 아카자야 사무라이로 잠입한 오로치의 수하였으며 오로치에게 아카자야 사무라이들의 정보를 몰래 내보내던 배신자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죠. 아프 칸주로처럼 배신자들이 표지에서 혼자 다른 쪽을 보는 듯한 모습은 배신 떡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95권입니다. 95권 표지를 보시면 샹크스는 아프와 칸주로처럼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샹크스 역시 아프칸조로처럼 배신자라는 떡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신의 기사단 샹크스는 세계 정부의 수하이지만 샹크스는 사실 세계 정부의 배신자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배신 떡밥이 샹크스는 선역인 줄 알았지만 흑막이라는 떡밥일지도 모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는 선역인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악역 세계 정부의 수하 중 숨어있는 배신자가 더 어울리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붉은머리 해적단이라는 겁니다. 만약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면 붉은머리 해적단의 수장인 샹크스가 어떻게 신의 기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신의 기사단이 붉은머리 해적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의 기사단에는 실루엣 말고도 또 하나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실루엣으로 나온 자들을 세어봤을 때 신의 기사단은 9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붉은머리 해적단의 멤버는 샹크스 포함 총 9명입니다. 그렇죠. 붉은머리 해적단이 신의 기사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 실루엣에서 가운데 있는 자는 누가 봐도 샹크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멤버들과 대조를 해보면 애매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샹크스는 어떻게 붉은머리 해적단 몰래 신의 기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샹크스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샹크스는 비능력자라면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가 보여준 미스테리한 행적을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미스테리한 행적 첫 번째는 샹크스의 마린포드 등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샹크스는 카이도와의 전투 직후 갑자기 마린포드에 나타났습니다. 해군들이 샹크스를 보고 사원 카이도와의 소규모 충돌이 바로 어제의 일이라고 말하며 놀란 걸로 보아 샹크스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는데 나타나 놀란 걸로 보이죠. 샹크스의 미스테리한 행적 두 번째는 마리조아 판기아성에 몰래 잠입한 것입니다. 마리조아는 세계의 수장 오로손과 천룡인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위치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파른 대륙의 정상이라서 레드포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눗방울 리프트 본돌라를 타지 않으면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본돌라가 있는 레드포트에 가기 위해서는 마린포드나 해군 G1, 지부를 통과해야 하죠. 즉, 현실적으로 붉은머리 해적단에서 혼자 샹크스가 빠져나와 마리조아에 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샹크스의 미스테리한 행적 세 번째는 마키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마키노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키노와 샹크스가 썸이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는 점, 오다스미 마키노의 아이에 대해 떡밥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말했다는 점으로 보아 마키노의 아이는 샹크스의 아이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키노는 어떻게 샹크스의 아이를 임신한 걸까요? 샹크스가 있는 곳은 사왕들이 있는 신세계 위대한 항로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마키노가 있는 곳은 이스트블루 시골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현실적으로 샹크스가 이곳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행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샹크스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는 겁니다. 물론 샹크스가 바다에도 빠지는 등 비능력자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설정이 나온다면 샹크스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샹크스가 능력자라면 어떤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리한 행적을 보여줄 수 있던 걸까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시간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열매는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미래로 보내는 능력이 아니냐. 하지만 시간 열매라는 능력인 만큼 이 열매는 시간을 가속화하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요? 즉, 샹크스가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를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시간 열매의 능력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시간 열매는 공백의 100년 시기에서 미래로 온 토끼가 먹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최대의 떡밥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 만큼 샹크스와 가장 어울리는 열매라는 거죠. 즉, 샹크스는 시간 열매를 사용해 붉은머리 해적단 몰래 신의 기사단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샹크스가 붉은머리 해적단 몰래 신의 기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으로 몰래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의 기사단이라는 겁니다. 즉, 신의 기사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몰래 은밀하게 해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겠죠. 그런데 만약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면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신의 기사단은 혁명군과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1083화에서 이반코프는 이제부터 세계정부로 가는 모든 물자를 막으며 세계정부를 괴롭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드래곤은 말하죠. 당연히 그걸 잠잡고 버틸 상대가 아니다.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그렇죠. 분명한 건 드래곤이 만든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정부의 전복이 아닌 세계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천룡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즉 천룡인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거고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이 부딪힐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신의 기사단에 샹크스가 있다면 샹크스와 드래곤이 부딪힐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오다쌤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의외의 인물들의 대결들이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오다쌤의 인터뷰처럼 현재 샹크스 대 키드, 티치 대 로우, 후잔 대 거프 등 많은 의외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다시 말해 신의 기사단 샹크스 대 혁명군 드래곤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 맞다면 말이죠. 일단 오늘 영상은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면 가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의 기사단 속 실루엣의 남자가 샹크스가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